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리맨 경제평론가 권혁주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 바로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일정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일정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 손실보상제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 요약 정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16일이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7월 7일에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공포가 됐죠. 그래서 이거 발표는 7월 1일에 했는데요. 7월 7일부터 이제 공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7월 7일부터 손실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해준다 라고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보셔야 돼요. 손실보상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7월 중 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스케줄이 8월에서 9월 손실보상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9월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고요. 고시안과 사업계획서를 마련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10월 중순께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을 고시를 하게 되고,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죠. 10월 중순에 세부 지침을 이제 고시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손실보상제를 받을 수 있다.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10월 중순에 동일하게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이제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상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0월 말께 첫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스케줄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러이러해서 세부 지침이 언제 나온다고요? 10월 중순에 나오고 10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 받고 빠르면 10월 말에 첫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중기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요약 설명이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돈이 되는 자세한 설명 부분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신 분들만 이제 계시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댓글 읽어보면은 뭐 하는 얘기 또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자세한 설명이니까 하는 얘기 또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 또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왜냐면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은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관심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되는 자세한 설명 시간 되신 분들만 그러니까 시간 되실 분만 보세요. 자, 손실보상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미 7월 9일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손실보상법이 뭐고 그 다음에 적용을 어떻게 하고 대상과 지원 금액이라든지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7월 9일 영상에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굉장히 제가 빠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있죠. 확인되지 않는 건 안 드려요. 어디서 뭐 했대더라, 국회에서 뭐가 했대더라, 정해지지 않은 거는 잘못된 정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면 안 되는 정보죠, 사실. 왜냐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가 신청을 놓칠 수도 있고요. 또한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가 야, 그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남들한테 막 얘기하시잖아요. 주위 분들에게 야, 이렇게 됐대. 근데 이제 갑자기 다른 분들이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가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7월 9일에 미리 드렸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 스케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스케줄대로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이죠. 아직은 일반 업종에 대한 그 손실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쉽지만은 지금 현재 대상은요, 팩트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 들지 마시고요. 팩트는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입니다. 현재까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될진 몰라요. 바뀌면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현재까지 지금 나온 정부의 고시안을 보면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꼭 미리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이 연락처를 확인해 두셔야 돼요. 이미 그 버팀목 플러스 때에 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으신 분 계시죠? 동일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는 그 버팀목 플러스 때 나온 자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이게 있어야지만 인정을 해줬죠. 뭐에 대해서? 집합금지랑 영업제한을 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부가 행정기관에서 공증서 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행 확인서를 받아야 됐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으나 버팀목 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 꽤 많았었죠. 나 분명히 영업제한 당했는데 집합금지였는데 왜 안 되지? 그때 뭐였어요? 이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내가 받았다는 거를 정확하게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집합명령이나 영업제한을 대서 그 대상 DB에 포함되면 상관이 없겠죠.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분명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당했는데 왜 내가 해당이 안 되지? 그러면은 뭐예요? 집합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을 꼭 하셔야 되겠다. 버팀목 플러스 때 그랬거든요.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그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명확히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도 이거 버팀목 플러스 때 그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 발급처는요, 각 지자체별 담당 부서 사전 문의 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과 등명원 또는 증명원을 가지고 이제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 이행 확인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에 들어가면은 각 지역에 나옵니다. 이렇게 지역이 나오고 각 지역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어요. 음식점은 음식점, 미용홈은 미용홈. 이거를 제가 일부러 전화번호로 해서 화면을 좀 작게 해놨습니다. 강남구,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강남구, 강동구, 뭐 강북구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연락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써져 있죠. 뭐 노래연습장이다. 그 노래연습장에 각 행정구죠, 구청에 담당하는 연락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 연락을 하셔서 이 이행명령 확인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는 전화를 하셨었죠. 그러면서 내가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이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당했다는 거를 나라에서 이제 지방정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 맞아 라고. 그걸 이제는 냈던 거죠. 중앙정부에다 내서 돈을 받았던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손실보상법에 의하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아직은 이 사이트가 열리진 않아요. 지금 현재. 그때 가선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이 이행명령 확인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서는 기초 지자체 단체장, 그러니까 뭐겠어요? 구청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장들, 군수도, 시장 이런 명의로 이제 발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시교육감 명의로 이제 발급이 됩니다. 요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사업체를 추가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디서? 중기부에서. 다시 한번. 자, 분명히 손실보상법 들어가죠. 언제 들어간대요? 10월 말에 이제는 첫 손실보상급을 지급을 받는데 아직 구체적인 얼마를 주겠다는 건 안 나왔어요. 지금 세부 지침이
10월 중순에 이제 고시하고 요때 설계할 때 아마 9월 설계할 때 아마 그 추경 예상안 그 예산 안에서 이제는 중기부가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제발 어디 가서 뭐 얼마 준대더라 이거는 아직 팩트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괜히 헷갈립니다, 여러분. 기대감만 더 커져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을 아마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받을 겁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땐 100%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100% 손실보상에 대한 는 아닐 것 같고 퍼센테이지로 아마 이제 갈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는 중기부에서 이 운용에 대한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겠죠. 그래서 고시를 10월 중순에 하면 확실히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될 텐데 일단은 적지 않은 금액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내가 그 여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분들은 자동으로 DB가 있으면 인정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집합금지 당하고 영업제한 당했는데 나는 그 DB에 포함되지 않았어. 이런 분들은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꼭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 이거 해당돼 라고. 버팀목 플러스 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받아갖고 제출했었죠. 마찬가지 이번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연락처를 확인해 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내가 소속돼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저 여의도 있으니까 영등포구다. 영등포구에 담당하는 그 행정명령 이행서를 담당하는 부서를 어떻게 아느냐? 자, 네이버 가십니다. 자, 네이버 가볼게요. 자, 네이버 가시고요. 이 사이트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를 미리 좀 받으세요. 버팀목 플러스 가볼게요. 그리고 버팀목 플러스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버팀목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사이트. 이게 끝났죠. 이제 끝난 사업이죠. 자, 여기에 가보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문의처 보이죠? 근데 이 사이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좀 이 사이트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리 이거를 클릭하셔서 그럼 다운로드가 돼요. 그런 다음에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여기 각 그 전국에 있는 연락처예요. 이미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담당자, 이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미리 조금 생각해 두시라는 거예요.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왜? 이 사이트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가 사라지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문의처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 모르신다는 분들이 꽤 나올 겁니다. 버팀목 플러스 때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요, 이게 없었어요. 이 연락처가.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으로 아니 어떻게 이게 없냐, 행정명령 이행해서 없으면 어떻게 문의하냐. 제가 그때 영상에다 저 영상 구독자분들 아시죠? 옛날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그때 막 뭐라 했잖아요. 아니 행정명령 이행해서 연락처 없으면 어떻게 소상공인들은 이거 어떻게 인증받냐, 이런 게 왜 없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꼭 자기의 담당하는 구청 전화번호를 구청이면 시청 이렇게 담당 전화번호를 미리 이제는 알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전화 걸어갖고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꿀팁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미리. 왜?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자, 미리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이미 요거 때 또 설명 한번 했던 건데요,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쵸, 여기서부터 제가 순서를 잘못했죠. 이렇게 2, 3, 4, 5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 내용이 이때 한번 설명했던 거였어요. 그 2번부터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7월 7일부터 귀찮더라도 뭘 한다? 매출액 기록해놓자.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7월 7일 이후부터 손실 나는 거는 보상이 되니까. 7월 7일 이전 거는 손실 보상 안 됩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7월 7일부터요. 7월 7일부터 손실 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뭐 한다?
매출액을 기록해 놓기. 그래서 카드 매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카드 매출 잘 기록해 두시고요. 물론 출력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알고나 있자 이거죠. 알고나 있자. 자, 7월 25일부터 이제 부가세 신고 까지 26일까지죠. 정확하게 이제 25일이 공휴일이니까, 아니 공휴일이래, 저기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26일까지죠. 부가세 신고 꼭 하십시오. 일반과세이신 분들 부가세 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거 근거자료 있어야 됩니다. 꼭. 그래서 꼭 부가세 신고 하시고요. 또 한 가지, 19년 이후에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에 누락돼 있으면 꼭 신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떻게 무조건 줄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당했으면 이게 그냥 무조건 줄게 이럴 수도 있고요. 얼마 줄게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요 이제 퍼센테이지로 갈 거예요. 분명히 그 얼마 하락분에 대해서, 손실의 얼마 하락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성실 신고하신 분들은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혹시나 내가 누락되셨다는 분,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했는데, 내가 그 전 거 안 했는데 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신고하십시오. 사업자라면 당연히 신고하는 게 맞죠. 의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료, 근거 자료를 만드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5년 내로만 하면 또 그 종합소득세 환급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늦게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이제 가산세는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고요.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미납세액의 미납기간 그리고 0.03%를 곱한 가산세를 이제 내게 됩니다. 뭐 이미 종합소득세 꼬박꼬박 잘 신고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꼭 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죠. 한 가지 확실히 보셔야 될 게, 그럼 손실보상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이외의 일반 업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아직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다시 한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확실히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상법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업종에 대한 손실은 지금 아직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팩트니까 명확히 아시고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업종도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포함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건 저의 이제 사견일 뿐이고,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정부래,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는 이제는 조금 더 지켜보고요. 이게 만약에 정해지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제가 체크해달라는 거 미리미리 조금 생각해 두시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언제, 오늘 스케줄 나온 대로 딱 10월 중순께 세부 고침 고시를 하고, 이게 고시가 뭐예요? 발표한다는 거죠. 이게 하겠다, 접수 시작 했을 때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우리 잘 해놓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여의도 정리맨입니다. 뉴스처럼 신뢰있고 유튜브처럼 다양하고 풍문처럼 재미있는, 그러면서 저의 장점인 딕션 좋고 이야기 쉽게 정리하는 여의도 정리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그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그 정보들, 어떻게 하라는 행동까지도 제가 이제는, 보통 제가 이제 대학에서 실습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정말로 실습하듯이 여러분 장년층,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실제 따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구독보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 더욱 행복하시고 더욱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이게 카메라를 너무 가까이 되면 얼큰이로 보이죠? 뒤로 빼겠습니다. 얼굴 작아 보이죠? 원래 저 얼굴 작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집중하느라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떨어져야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경제평론가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